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잠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 저렇게 나오는구나. 제 이름은 김정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1999년, 엄청 오래된 옛날 얘기네. 한 25년 전에 롯데리아 스토어 매니저라 그러죠. 그 관리자로, 매니저 점장 그런 역할을 한 3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촌치킨. 지금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제가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에 몇 개 없을 때 인천공항점 롯데리아에 있다가 이직을 해서 압구정점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팀장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바돈 감자탕이라는 감자탕 회사에서 좀 몇 년 동안 있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 다음에 자영업으로 제가 삼겹살집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횟집도 했었고, 지금도 동생들하고 파트너십 맺어서 생선구이집, 그 다음에 갈비집 등등 같이 좀 운영을 도와주고, 현재는 그래서 제 프랜차이즈 했던 경험이 있어서 밑에 보면 이제 뭐 자기소개를 하나 있는데, 족발신선생, 원조부안집, 청어옥, 뭉텅 뭐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 제가 경영 자문을 해줬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한식 브랜드들의 그 경영 자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족발집 그러면 이제 족발만 맛있으면 되지라는 시절이 있었고, 삼겹살집 하면 야, 고기만 좋고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겠지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객의 니즈가 좀 다양해지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 매장의 상차림, 어떤 반찬을 쓰냐, 어떤 반찬과 페어링을 맞춰주냐, 이런 게 사실은 경쟁 우위가 돼야 내가 옆집보다 맛집으로 소문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을 써주고 있고, 이런 걸 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저희 상차림은 어떤가 한번 봐주세요. 저 새로 오픈하는데 상차림 좀 체크해 주세요. 상차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런 반찬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앉아 있게 된 것 같아요. 책도 하나 썼었네요. 외식 창업 성공 비책이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외식 자영업자분들 엄청나게 저한테 상담을 오세요.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상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앉아 있지만, 제가 뭐 아시겠지만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식당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근데 이제 식당 처음 창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인 메뉴에 대해서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메인 메뉴와 어울리는 반찬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그거 사다 쓰면 되지, 내가 반찬 몇 가지 만들 줄 아는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사를 해서 잘 된다는 건 옆집과 경쟁해서 이긴다, 이런 얘기랑 똑같으니까 옆집하고 똑같은 반찬을 그대로 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반찬이나 상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 우위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가 큰 카테고리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뭐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이제 한식이 전문가니까 한식 상차림 관련돼서 좀 이해편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맛없다, 그 다음에 뭐 오미 5가지 맛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육미라고 얘기하는데 6가지 맛은 무엇인가, 이런 것 좀 얘기해 드리고, 한식의 특징상 우리가 반찬이라는 게 있는데, 반찬은 무엇인가, 반찬은 어떻게 구성했을 때 제일 맛있는가,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크게는 제가 이제 고깃집하고 탕반, 국밥집하고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세미 한정식 브랜드들, 한상차림 트렌드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아마 제 얘기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야, 이런 것도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몇 가지 정도 팁을 얻어 가시면 지금 현재 있는 상차림, 내게 잘하고 있었네, 또는 나 이거 좀 잘못된 거였네, 이거 2가지 똑같은 거였는데 잉여였네, 이제 이런 것 좀 체크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집과 그 옆에 있는 옆집과 해서 비교의 대상으로 내가 경쟁 우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상차림이잖아요. 상차림.
상차림은 사실은 뭐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밥상. 그래 잘 보면 항상 따뜻한 밥이 있었고 국이나 찌개가 있었고 볶음류, 소세지 볶음도 해주시고 감자 양파 볶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나물류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항상 김장독에 있던 김치류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생선이나 고기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상차림이에요. 상차림. 식당에서는 사실 공식처럼 예를 들어서 설렁탕 집에는 김치 깍두기만 맛있으면 되지. 제육볶음집에는 뭐 야 여기는 그냥 계란말이 하나 잘해주면 되지. 이런 시절이 있었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시절을 좀 넘어갔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제가 사전에 여기 있는 직원분들하고 K푸드 관련돼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한식 브랜드들이 아니면 K푸드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여러분 사장님들 다 고민하시고 뭐 이렇게 동의하실 부분이지만 첫 번째는 인건비 너무 많이 비싸졌다. 식당에 일하는 직원을 많이 쓸 수가 없다. 심지어 많이 구할 수도 없다. 구직도 어렵고. 두 번째, 최근에 또 원재료 값들, 야채 값들 같은 게 폭등했기 때문에 이런 거 힘든 점이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 메인 메뉴와 어떤 반찬을 페어링 했을 때 궁합적으로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거. 사실은 이게 오늘 주제의 핵심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약간 음식의 궁합을 맞추려면 제가 여기 영어로 뭐 밸런스다, 페어링이다, 메리지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되게 중요한 거는 내 그 반찬의 숫자는 몇 개나 줄까? 반찬은 각각 양을 얼마나 줄까? 뭐 이런 정도까지만 다 고민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 내 반찬은 어떤 그릇에 담아줄 것인가? 색깔은 어떤 색을 줄 것인가? 접시가 하얀색인가 검정색인가? 이거에 따라서 반찬의 담음색 완전 달라지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요즘에는 사실 매장 홍보를 예전 같으면 입소문을 했지만 요즘에는 다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 아니면 블로그에 예쁜 사진이 올라가야 그 집이 다른 집보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고객들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 짜다 안 짜다, 새콤하다 안 새콤하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반찬이라는 거 딱 두 가지를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오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짜다 안 짜다, 새콤하다 안 새콤하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내 메인 메뉴와 페어링이 맞는 걸 좀 찾아볼 거예요. 네이버에 제가 상차림 한번 쳐봤어요. 나는 상차림 강의라는데 상차림 무슨 얘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식상을 차리는 일 또는 그렇게 차린 상. 그럼 제가 강의하는 건 상차림법. 상의 음식을 차리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한식. 우리가 매일 먹는 게 한식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한식이 뭐야?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밥상, 우리가 매일 먹는 거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저가 정의 내린 게 이제 여기 쭉 있는데 보시면 사실은 균형 잡힌 식사가 한식이다. 균형 잡힌 식사. 내 옆에 집 상차림이 되게 그 부산의 유명한 보쌈집이에요. 명지 첫집이라고. 여기 보면 엄청나게 그 반찬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상차림 받으려면 예전에 생일상 정도 됐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해줘야 사실은 경쟁 우위가 있는 거지. 이게 1인분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밸런스가 좀 맞아요. 상차림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거 발효가 있다. 이게 사실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위에 신라시대 막 젓갈의 문화, 장의 문화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서민의 음식이다. 좋은 거는 다 왕들한테 진상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뭔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보존을 해야 돼. 뭔가 저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문화가 생긴 건데 대표적인 게 된장, 김치, 젓갈 이런 거. 근데 발효되면 되게 좋죠. 단백질, 아미노산, 소화 효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쵸? 그런 것들이 한식의 특징이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기내식에 옛날에 한참 인기받았던 김밥이나 비빔밥. 지금 이제 미국에서 비빔밥, 그 김밥은 냉동김밥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 그 냉동김밥 만드는 공장이 과부하 걸릴 정도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김밥을 냉동시켜서 수출을 하고 그거를 마이크로웨이브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그런 문화가 돼 있는데 생각보다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 특히 미주 쪽에 인기가 많다. 수출량이 몇백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뭐 유일하진 않지만 그 아시아권으로 오면 숟가락 문화가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국물 문화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낮에 식당에 직장인분들 낮에 가면 순댓국 먹고 설렁탕 드시고 찌개 드시고 국 드시고 그런 이유가 이제 한식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거 채소가 많은 식사도 당연히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못 살던 서민의 삶을 대변해서 그대로 온 거다. 그러니까 채소가 많은 식사의 단점은 뭐냐면 미국 뭐 서양식처럼 단백질이 별로 없어요.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저희가 식물성 단백질로 보충을 했어. 그게 바로 콩이죠. 콩을 발효시켜서 간장이나 매주 만들어서 된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쌈 크게 먹는 거 채소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한국 음식도 특징 중에 하나가 한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맵다. 물론 남미 쪽이나 베트남 쪽에 가면은 뭐 매운 고추들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매운 거 좋아하죠. 불닭볶음면 이런 거 먹으면 기절할 정도예요.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어린 친구들은 요즘에 뭐에 미쳐 있어요? 불닭볶음면, 마라탕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요. 마라탕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밝다. 마라탕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음식은 서양식하고 다르게 제일 큰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서양 음식은 시간 전개형이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어떤 메뉴를 주문했어. 스테이크를 주문했어. 그러면 서빙 되는 게 수프가 나오고 샐러드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스테이크가 나오고 후식이 나오고 그러면 둘이 밥을 먹으면 똑같은 맛을 느껴.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한식은 다르다. 한식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간 전개형. 반상에 반찬을 다 같이 올려놓고 동시에 식사를 하는데 나는 내 밥 위에 어떤 걸 먹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내 밥 위에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맛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먹는 리듬감이 완전히 다르고 좀 재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한식을 계속 먹고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계속 한식을 먹이니까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외국에 가면 그런 걸 확실히 느끼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주식이 한식은 약간 탄수화물이다. 쉽게 얘기하면 밥으로 이루어지고 서양식은 약간 고기, 단백질 이런 거로 좀 이루어진다. 제가 정의한 이 한식의 특징이 있어요. 요 정도는 알고 우리가 한식집을 하는 게 좀 맞다 해서 제가 한식을 좀 정의했고요. 제가 말이 빠르거나 그러진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여기 좀 정리해 왔는데요. 어떤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맛없다. 그쵸? 우선 맛에 5가지가 있어요, 정의. 이 정도는 알고 아마 식당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측에 보면 영어로 써 있네, 이거. 단맛, sweet 써 있죠. 그 다음에 sour, 신맛. 그 다음에 salty, 소금, 짠맛이겠네요. 그 다음 bitter, 쓴맛이네요, 쓴맛. 그 다음에 밑에가 우마미. 원래는 4가지 맛이었는데 우마미는 이제 1907, 8년 정도에 일본에서 이제 발견한 맛이죠. 다시마 우려갖고 발견한 맛인데 이게 맛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한 수십 년 걸렸을 거예요. 1980 몇 년도에 맛을 인정받았을 건데 혀의 감각의 수용체 중에 우리가 감칠맛을 인지하는 수용체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아마 감칠맛을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감칠맛이에요. 우선 여기다가 최근에 사실은 이 맛도 사실은 저는 포함시켜요. 지방의 맛. 이게 다 지방이 맛있어? 똑같아요. 야, 그 쓴맛이 맛이 있어? 쓴맛이 저희 커피 맛이죠. 그쵸? 초콜릿, 카카오도 원래 쓴맛이죠. 이런 게 다 맛이 있는 거죠. 혀가 느끼는 수용체가 있으니까. 지방의 맛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 지방 엄청 좋아하죠. 대표적인 지방 뭐죠? 삼겹살. 삼겹살집 전국에 수만 개가 있는데, 지방의 맛을 한국 사람들 무지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치킨도 어떻게 먹어요? 조리를? 닭에 튀겨 먹죠. 치킨의 민족. 그쵸?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건 한 6가지 맛이 있다. 요걸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스위트, 새콤, 달콤, 사워, 새콤. 요거는 약간, 디저트의 맛이다. 내가 보기엔 요거는 새콤, 달콤은 디저트의 맛이다. 그 다음에, 썰티는, 이거를 뭐라고 해, 엄청난 특급 조연의 맛이다. 그쵸?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비럴. 이것도 약간 후식의 맛이다. 커피 마시듯이 하고. 우마미가 본식의 맛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감칠맛이 본식의 맛이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 본식의 맛을 높이기 위해서 내 주재료로 삼고 있는 식당의 메뉴가 있는데 어떤 음식하고 어떤 부재료들하고 섞었을 때 그 감칠맛이 많이 오르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크게 이제 제가 그 감칠맛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 조미료, 미원, 거의 이제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다시다, 김, 파마산 치즈 뭐 이런 쪽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노신산이랑 구안일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걸 이제 영어로 하면 뭐 IMG, 그쵸? IG 이렇게 돼 있는데 이노신산은 보통 그냥 빨간색 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쵸? 그 다음에 건멸치, 가스오부시, 구안일산, 요거는 이제 표고, 버섯류 이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냥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라면 스프 먹었을 때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라면 스프를 쫙 먹었을 때 맛있다. 예, 그게 감칠맛이죠,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복합조미료. 그러니까 우리가 핵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렇죠? 글루탐산 말고 핵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 아까 얘기한 이노신산하고 구안일산. 그래서 우리가 식당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거 알 거예요. 핵산 조미료에 IG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김학민 소장님이 오셔서 강의했으면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핵산 IG. 근데 한국은 복합 조미료가 그렇게 발전하진 않았어. 근데 요즘에 이제 일본 많이 갔다 오시면 그 친구들이 이제 그 국물 요리나 이런 걸 보면 감칠맛이 우리 거보다 좋은데? 라고 얘기 많이 하실 건데 그게 복합 조미료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 글루탐산, 이노신산이 합치면 맛이 7배 정도 상승하고 그 다음에 글루탐산과 구안일산이 결합하면 맛이 30배 이상 상승한다. 그렇죠? 그래서 감칠맛이 섞여서 맛이 폭발하면 진짜로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조들이 예를 들어서 소금도 있었는데 고기를 삶아서 보쌈이나 수육이 나오면 왜 새우젓을 올려 먹었을까? 막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야 새우젓 주니까 새우젓을 먹었던 거지가 아니라 새우젓이 이제 젓갈류니까 글루탐산 나트륨 나오면서 고기하고 섞였을 때 폭발작용하는 거죠. 일례로 다 똑같아요. 그 젓갈류랑 빨간 고기류의 그 이노신산이 합쳤을 때 감칠맛이 7배 상승하는 거. 그럼 밑에 예시를 좀 더 놨어요.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국물 요리인데 양파와 당근의 MSG와 소고기 사태의 이노신산이 만나면 서양 요리에 쓰는 육수 버전이에요. 그쵸? 그래서 MSG랑 이노신산이 합치면 7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일본 요리 쪽이죠. 다시마 국물에 가스오부시 같이 섞어 쓰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감칠맛이 폭발하는 거죠. 이제 똑같네요. 파, 배추가 MSG면 닭뼈는 뭐죠? 이노신산. 이게 뭐냐면 이건 약간 중국 요리에 쓰는 육수 베이스다. 내가 보기에는. 밑에 다시마 플러스 멸치. 요거는 한국에서 많이 쓰죠. 뭐 잔치국수집이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최소한 이 정도를 알아야 내가 매장에 조미료를 쓰더라도 뭐 조미료가 쓰는 뭐 나쁘다 이런 세상은 이제 지났으니까 조미료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하지. 야 그냥 우리 뭐 무슨 국물 내는데 야 소고기 다시 넣어줘 뭐 미원 넣어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육수가 고기 육수인지 생선 육수인지에 따라서 쓰는 조미료도 각각 다르니까 그 정도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좀 써놨고요. 아마 사장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반찬 얘기 좀 할 거예요. 반찬 얘기 할 건데요. 반찬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사실은 한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어릴 때부터 주식이 탄수화물 밥이니까 밥을 잘 먹기 위한
밥을 잘 먹기 위한 조연들, 반찬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건데요. 반찬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염도, 짭짤한 거, 그 다음에 새콤한 거, 저는 두 가지로 딱 봐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반찬이 발달한 이유 몇 가지, 그 다음에 좀 보면 나눔의 문화다.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 한 상 다 차려놓고 서로 나눠 먹는 문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사실은 반찬도 보면 저장돼 있는 반찬이 있고, 뭐 김치, 젓갈류, 뭐 이런 게 약간 저장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물 반찬류가 있고, 데치는 게 있고, 볶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반찬이 있죠.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생선구이라든지 이런 반찬들이 있고, 나머지 뭐 이제 저장 반찬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 김치 뭐 이런 거 떠나서 젓갈류 뭐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나물류도 요즘에 좀 다양해져서 건나물이나 좀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유행하는 막 궁채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있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고추조림을 안 좋아하지만 옆에 시래기 나물을 좋아한다. 나는 고추조림 안 먹어도 돼. 시래기 나물 먹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편식하지 말라 그랬지만 식당에 가서 이런 반찬이 나오면 내가 못 먹는 반찬도 있지만 내가 잘 먹는 반찬도 있어. 대신 상대하고 나하고 입맛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거 많이 먹으면 돼. 너는 이거 많이 먹으면 돼.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각각의 취향을 존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건. 요즘에 약간 비건 유행이죠. 비건 뭐 저쪽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 하면 또 할랄 인증 뭐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비건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비건이 뭐 이제 등급이 좀 있는데, 어떤 비건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기가 있어도 고기 없는 채소나 야채로 만든 반찬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식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독특하게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민의 음식을 대변하는 발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젓갈류, 그 다음에 장류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새우젓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죽에다 새우젓 먹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조상들의 지혜인 거지, 사실은. 왜 우리가 탄수화물 식사를 하는데 새우젓을 올려 먹었을까? 그렇죠? 새우젓에 보면은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고 분해 효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 올려 먹은 거죠. 그렇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식의 특징 중에 각각이 다른 맛의 리듬. 나는 밥 위에 고등어를 올려 먹을 때 상대방은 밥 위에 제육볶음을 올려 먹었어. 다른 맛이지만 각자 만족하는 맛. 그렇죠? 리듬이 완전 다른 맛이다. 반찬은 요 정도인데, 사실은 한국 식당 중에 반찬을 많이 주기가 요즘에는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는데,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동남아에 가면 잘하는 사장님들께서, 거기는 야채도 싸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한 상 차림을 내가 받으러 갔는데 훨씬 더 대한민국 한식집보다 맛있는 한식들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이 말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소비자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오른쪽에 나오는 상차림, 현재 이 상차림은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인천에 있는 괭이부리마을이라는 식당인데, 1인분에 이건 모듬 생선구이 같은데, 왼쪽에 보쌈 빼면은 이게 1인분에 17,000원 정도 하는 상차림인데 장사가 잘 돼요. 2층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뭐 2억 가까이는 안 돼도 뭐 1억 7, 8천 정도씩 하는 매장인데, 사실은 이런 상차림을 주는 식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싸도 잘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경쟁 우위에서 남는 건 내가 소비자가를 좀 저렴하게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고객 만족은 뭐 한 끼를 먹는 데 있어서 가치를 더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